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같은 범죄 다른 판결. 대한민국 사법부의 이중잣대가 다시 한번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국민의힘당 장제원 의원 아들 장용준은 음주운전에 운전자 바꿔치기까지 했는데도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는데요. 보통의 일반인이었다면 과연 어떤 판결을 받았을까요? 지난 6일 똑같은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실형 1년 6개월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범죄 내용은 장제원 아들 장용준과 똑같았는데요. 음주운전의 운전자 바꿔치기. 같은 범죄에 대해서 왜 재판부는 다른 판결을 내렸을까요?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말이 다시 한번 확인된 겁니다.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미래통합당 장제원 의원의 아들 장용준 씨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초범에 자수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이유로 들었는데 판결을 두고 논란도 나옵니다. 장 씨는 지난해 9월 흰색 벤츠 차량을 몰고 시속 118km로 질주하다 그대로 오토바이를 들이받았습니다. 지난해 9월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뒤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혐의로 기소된 장제원 의원의 아들 래퍼 장용준 씨가 지난 6월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는데요. 당시 법원은 선고 이유에 대해 초범에 자수를 했고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는 이유에서라며 양형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장용준의 범죄 혐의는 음주운전, 보험사기, 뺑소니, 증거인멸, 피해자 매수 시도 등의 혐의를 받고 있었지만 음주운전과 보험사기로만 기소됐는데요. 이런 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거죠. 사고 당시 장용준은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29%로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는데요. 사고가 난 뒤 자리에 없던 다른 사람이 운전한 것처럼 속였다가 기소됐습니다. 법원은 장용준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준법운전 강의를 들으라고 명령했는데요. 서울서부지법은 국가의 사법기능을 적극적으로 저해하는 범죄로 죄가 가볍지 않다면서도 집행유예를 선고한 겁니다. 이유는 초범에다 피해자와 합의를 했고 운전자 바꿔치기도 당일 자수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는데요. 재판부는 보험 사기가 미수에 그쳤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에다 운전자 바꿔치기까지 한 경우 실형이 선고된 사례가 적지 않다는 점에서 판결을 두고 논란이 일었는데요. 검찰의 기소가 느슨했다는 지적과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일명 정치인 아들에 대한 봐주기 판결이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장 씨는 사건 발생 뒤 석 달이나 지나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당시 검찰은 장 씨에게 뺑소니, 즉 도주치상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말 그대로 봐주기, 솜방망이 처벌을 내린 겁니다. 그런데 지난 6일 무면허 음주운전과 운전자 바꿔치기까지 한 3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한 겁니다. 광주지법 형사 7단독 이호산 판사는 교통도로법 위반과 범인도피 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는데요. 법원은 범인도피 혐의로 함께 기소된 B씨에 대해서는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데도 누범 기간 중 다시 음주와 무면허 운전을 했으며 자신의 범행을 감추기 위해 B씨가 운전을 한 것처럼 허위 진술을 하게 교사한 점 등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는데요. A씨는 지난 2019년 9월 24일 밤 11시 40분쯤 광주 광산구 한 도로에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뒤 지인 B씨로 운전자를 바꿔치기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B씨는 같은 해 11월과 12월쯤 경찰에 자신이 운전했다고 허위 진술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초범과 재범이라는 것만 빼면 범죄의 유형이나 혐의 등 모든 것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한 정치인의 아들은 집행유예를, 보통 일반인은 실형을 선고받았는데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거죠? 같은 하늘 아래 같은 땅을 딛고 서서 살아가는 대한민국 국민이 같은 범죄에 대해 완전히 반대되는 형량을
선고받은 겁니다. 같은 범죄의 다른 판결, 대한민국 사법부의 이중잣대가 국민을 분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마침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풀려난 정광훈이 위법한 집회 참가 금지 조건을 어겨 보석이 취소됐습니다. 검찰이 보석 취소 요청을 한 지 딱 22일 만인데요. 겁나게 오래 걸린 거죠. 무려 22일. 어디로 도망을 갔어도 골백번을 갔을 시간인 겁니다. 법원의 보석 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지 140일 만에 정광훈은 다시 구속되게 됐는데요. 서울중앙지법 형사 34부 재판장 허선아는 7일 정광훈에 대한 보석 취소 결정을 22일 만에 드디어 내렸습니다. 엄청난 국민의 비난과 비판의 결과로 보여지는데요. 더 버텼다가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몰랐을 겁니다. 보석 보증금 3천만 원에 대해서는 몰취, 즉 국가에 귀속시키는 결정이 내려졌는데요. 재판부는 정광훈에 대해 형사소송법 제2조 제2항, 제5호 지정조건 위반의 사유가 있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형사소송법에는 피고인이 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할 때에는 법원이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보석 또는 구속의 집행정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데요. 앞서 검찰은 정광훈이 8.15 광화문 집회에 참석하자 재판 중인 사건과 관련될 수 있거나 위법한 집회 또는 시위에 참가해 보석 조건을 위반했다고 보석 취소를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달 17일 정광훈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보석 취소 심리가 지연됐다가 2일 퇴원하자 검찰은 다음 날인 지난 3일 보석 취소 신속 심리에 관한 의견서와 참고 자료를 추가로 제출했는데요. 이에 재판부는 검찰과 정광훈 측 변호인이 제출한 서면만으로 심리해 보석 취소를 결정한 겁니다. 왜 이토록 보석 취소 결정이 늦어졌는지 다시 묻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이번엔 그 어떤 사유로도 보석은 있을 수 없어야만 합니다. 또 보석이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을 법원만 몰랐다고 할까봐 걱정일 따름입니다. 그 하루 전에 공식 그 일파만파에서 법원로부터 또 민경우 의원이 그 부정투표 거기서 3,000명 허가를 받았다 그래가지고 그쪽으로 자기들이 와달라고 우리한테 그래서 우리는 거기 참가를 했고 우리 교회는 내가 또 한기총 대표회장을 하니까 또 서로가 이용하려고 하는 거죠. 솔직히 우리는 동성 이슬람 차별금지 좀 막아달라 이것을 정치권에 우리 요구를 하고 정치권은 우리의 표를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고